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229쪽의 3장 주택의 공급이죠.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에 대한 세부 내용 가기 전에 주택 공급 질서 전반에 대한 커다란 내용을 보고 가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 건설해서 후 분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냉장고 팔듯이 자동차 팔듯이 집장사도 집을 지어서 그것을 파는 게 기본이죠. 그렇지만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으로 선 분양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집장사에게 큰 이익이 되는 거죠. 다 자기 돈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돈부터 받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거니까 커다란 이익이 됩니다. 예외 규정이지만 대부분 이 예외 규정에 따라서 주택 공급들이 건설과 공급들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 흐름들을 보셔야 이제 이 3장에 대한 그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집번 A라고 하는 이제 민간 사업 주체가 어디에 1000세대를 지으려고 한다고 치죠. 1000세대를 짓고 싶으면 그 전에 먼저 뭘 받았고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거죠. 한 번에 30채 이상 지으려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이제 팔려면, 즉 먼저 짓기 전에 분양을 하려면 돈을 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을 해서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입주자 모집 승인 때에는 이제 이걸 누가 하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데요. 두 가지를 결정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요. 뭐 가격은 이제 물론 당연히 민간 사업 주체가 올리는 거겠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첫 번째 가격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가격에 대해서 집값에 대해서 먼저 당길 수 있게 입주금을 받을 수 있게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금을 당기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겁니다. 광고를 내는 거죠. 공고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광고의 뜻을 의미하는 거고 모델하우스 짓고 등등등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B1, B2라고 하는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신청 하나 했으면 꽝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여기 괜찮은 곳이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집값을 냅니다. 첫 번째 집값이 청약금을 내는 거죠. 만약에 1000채를 팔겠다는데 청약금 낸 사람들이 2000명, 그러면 경쟁률 2대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집장사가 이들에게 물론 이제 추첨도 있고 가점에 따른 선정도 있습니다만 추첨과 가점이요. 네, 수첨에 따른다고 치죠. 당첨 사실 통지를 하면서 동시에 돈 갖고 오세요 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입주자들이 예정자들이 계약금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 나누어 내든 세 번 나누어 내든 잔금을 내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잔금 내는 때가 도배공사까지 다 끝난 때입니다. 공사가 다 끝났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뭘 받고요? 사용 검사를 받고 사용 검사를 받은 다음에 집장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 죄송합니다. 중도금을 내는 거죠. 중도금을 내고 마지막 돈 이제 잔금을 내면 이제 서로 관계에서 집을 받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다 끝낸 거죠. 해야 될 일은 다 했습니다. 서로 계약이 맺었잖아요. 집값 줄게, 집을 넘겨라. 집값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집을 넘겨야죠.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뒤로는 이 집에 대해서, 이 B라는 사람이 주택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물권적 소유를 할 수 있게 되죠.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데 그 소유자를 입주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되냐고요? 뭐 당연히 계약금 낸 때가 아니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당첨 사실 통지받은 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채권 채무관계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릅니다. 말은 길지만 다른 이상한 말보다는 차라리 낫죠. 입주자로 정해졌다고요. 집값만 내면 이제 입주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성건설 집을 그냥 다 지어놨고요.
내 자동차 사듯이요. 자동차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제 담보 책임, 애프터 서비스 책임만 남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집 받기 전에 지금 돈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 복잡하게 되고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또 이제 이것과 별도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요. 집값을 자기 집장사가 마음대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거죠. 일정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지 마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공공택지요.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그러니까 수용을 통해서 만든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땅값이 아주 싸게 나온 겁니다. 주변에 비해서 땅값이 아주 싸게 나왔는데 그거 잡아서 주변하고 똑같이 팔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집값을 싸게 내야 되고 그래서 상한선이 정해지는 겁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라 공공택지가 아닌 곳에서 특별하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요. 또 이것과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그러니까 또 다른 내용으로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뜨거운 곳에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해서 지구에서는 저기 보셨던 지위를 사고 팔 수 없게 합니다. 입주하는 지위의 전매를 제한하는데 투기 과열 지구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내용들을 쭉 봐가도록 하시죠. 보겠습니다. 229쪽에 공급의 1번 그러니까 주택법상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택지 수용으로 만들어진 신도시 사업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초점은 그러니까 해설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그 아래 넷째 줄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공공택지란 9가지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공공사업이니까 수용으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셋째 줄에 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과 환권 방식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는 수용을 해서 땅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기본이지만 환지는 그러니까 개구라 헌 땅 줄게 새 땅 다오 땅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뭐고요? 그러니까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집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설회계에서 팔 땅이 없다고요. 환지와 환권은 공공택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에서요. 그러니까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가지방 토주택공사 지방공사 수용 방식으로 국민주택 건설 대지조성 사업 2번 택지개발 사업 3번 산업단지 개발 사업 4번 보금자리 주택건설 특별법 5번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공주택 건설 용지가 있는데 조합은 언제만 만들죠? 전부 환지 때만 만들죠. 전부 환지 때만 조합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환지 사업입니다. 환지 사업으로 만들어진 땅은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답은 4번, 그러니까 5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요. 주택의 공급과 분양가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맞겠죠? 집값에 땅값도 있고 콘크리트 값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금 2번 문제 동그라미 1번이 맞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한국토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틀렸죠? 틀판요. 이쪽에서 민간이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군구에게 승인을 받는 겁니다. 민간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요. 네, 주택대는 입주자 모집 승인. 그다음에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도 이제 그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역 주택 시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는 큰 비중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민간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거지 공적 주체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X요. 신고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X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죠. 공공택지는 그러니까 수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땅을 받은 거니까 주변 땅에 비해서 땅값이 아주 싸게 나온 겁니다. 공공택지, 헐값 택지, 거의 집장사에게는 헐값으로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집값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이유를 대라고요. 이유를 밝혀야 되죠.
사업주체는 밝혀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높이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받는다 X요. 7번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가 두 군데에 적용되지만 두 군데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경관에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번 문제 맞는 것은 1번입니다. 다음 3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한국토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구청장이 신고한다. X요.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승인받고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민간만요. 민간이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견본주택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얘기하죠. 견본주택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목록표,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공국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런 것들은 제출해 놔야죠. 모델하우스를 지었으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입주하는 사람들이 입주 예정자들이 그러니까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 이렇게 집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집값이 이 정도겠네. 해서 그러니까 그 돈을 내고 집을 사기로 해서 나중에 집값을 다 대고 집을 받았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라고요. 모델하우스하고 전혀 딴판이라고요. 그러면 따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각각의 사업주체들이 모델하우스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을 해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맞고 동그라미 2번에 대한 해설을 먼저 보시죠. 옆쪽에 그러니까 3번 문제 해설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가 시군구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국가지방토주택공사 지방공사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주체든 공적주체든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재재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목록표, 마감재재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공해서 입주자 모집 후 승인권자 시공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지문 와서요. 3번 문제 2번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문제 3번 지문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X요.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공공택지 외의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X요.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군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그러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시군구가 하는 겁니다. 가격을 정해주고 다음에 입주금을 받을 수 있게 승인을 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격 정하는 게 분양가심사위원회고요. 당연히 누가 설치하고요. 시군구가 설치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지 시도지사도 아니고요. 다음에 그 날짜 30일도 틀려 있습니다. 20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군구가 하는 겁니다. 3번 문제 맞는 것은 2번입니다. 4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2번 다 맞습니다.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동그라미 2번 관광진흥법 관광특구에서 50층 아파트 건설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동그라미 3번 틀렸고 바로 옆쪽에 230쪽 위에 2번 문제 해설 있습니다. 2번 문제 해설에 동그라미 4번과 관련된 표가 있죠. 그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은 말씀드렸습니다. 공공택지, 헐값택지, 땅을 헐값으로 받았는데 왜 집값이 그렇게 나왔냐고요. 사업주체가 이유를 대야죠. 두 번째 칸이요. 문제 공공택지가 아닌 곳에서 수기권, 수도권의 투기과일지 등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준, 즉 그 가격으로 그러니까 집값을 받아라 라고 승인을 해준 시장군수 구청장이 여기는 왜 내가 그렇게 승인을 해줬는지 이유를 대라고요. 시군구가 공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 계속 가시죠. 4번 문제 동그라미 3번 틀렸죠. 집장사는 공공택지, 헐값택지에서는 이유를 대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3번이 답이죠.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첫째 주 끝에 건축비죠. 아까 집값은 땅값과 콘크리트 값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건축비가 있는데 우리나라 뭐 그게 아주 큰 나라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러저러한 자재라든지 그런 좀 지역 상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러니까 분양가격 제한 공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죠. 다음 이제 5번 문제.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은 이제 좀 지우면 좋은데요. 아무튼 요거가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니까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제만요? 투기잡자라고 정해진 곳에서 그러니까 주택과 지위를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위와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기본 원칙은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그런데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주 대상이 뭐냐면 지금 5번 문제와 관련된 거죠. 특정인에게 특정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겁니다. 특정인에게 특정 주택을 그러니까 특별 공급했으니까 그건 그 특별한 요건을 갖춘 그 사람만 그 집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고 팔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제로 까는 이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공급 질서 교란 금지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공급 질서가 아니라 요걸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고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무이사 저조하면 안 되니까 교란시키지 마라.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무이사 저조는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주택상환 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조합원 지위는 돌릴 수 없다. 무이사 저조하면 안 되니까 돌리지 마라. 돌리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법을 위반하고 돌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즉 교란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집을 받게 되는 이 특정인이 그러니까 사업주체 A가 있고 그 중에 어느 집을 받기로 한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B 그 사람만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걸 C에게 돌렸다고요. 그러면 이런 불법 계약을 하지 마라고 돼 있는데 불법 계약 체결을 하면 B에게 집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B에게 집을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C 당신 누구셔? 나가셔.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그 아래 그러니까 6번 문제 해설에 있는 A가 이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 계약 발각되면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B요. B가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 계약 발각되면은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B가 집장사랑 계약을 맺었는데 불법 계약 발각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B가 돈은 다 냈지만 B가 안 살고 C가 살고 있으면 돈 주고 내쫓는다. 돈 주고 뺐고요. 다음에 C, 자기가 없는 사람이죠.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처벌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10년간의 자격 제한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건 지금 투기잡자는 겁니다. 상속과 저당은 이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죠. 상속은 애고애고 슬픈 일이고 저당은 1,000만 원 빌려준 거 1,000만 원 가져가면 끝입니다. 그건 투기가 아니죠. 문제 와서요. 232쪽에 5번 문제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상속과 저당은 제외한다. 근데 상속과 저당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두 가지로 싸죠. 간단하죠. 뭐 동그라미 1번 끝에 증여, 2번 끝에 매매 알선, 3번 끝에 양도, 4번 끝에 광고, 그다음에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5번 끝에 매매. 상속과 저당은 없네요. 그러면 이제 무이사 저조를 찾아봐야죠. 동그라미 1번 주택상환 사 동그라미요. 사, 채. 동그라미 2번 입주자 동그라미요. 저축증서의 매매알선. 3번 도시개발채권은 무이사 저조가 아니죠. 그건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시장이 발행한 동그라미요. 무이사 저조의 무허가 건물 확인서. 동그라미 5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동그라미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무이사 저조에 대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6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증서나 지위에 양도, 양수,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B에게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C 나가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B에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이 무이사 저조,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사업주체가 주택 가격을 지급하면, 즉 돈 주고, 그러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돈 주고 뺏는다. 동그라미 4번, 양도 차익을 몰수, 그런 거는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동그라미 5번, 입주한 자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C 나가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주택건설 사업에서 건설되는 주택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죠. 그러니까 B가 여기들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돈 들여서 돈 내서 집을 받았습니다. 근데 집 받을 때 깔끔한 등기부요, 지저분한 등기부요, 깔끔한 등기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 B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땅,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잡고요. 돈을 빌려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당권 설정,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그다음에 또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입주 예정자 B를 보호하자. 깔끔하게 등기부를 받게 하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땅, 이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언제로 할 거냐고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 막장 시점까지요. 가장 초장 시점, 이 B를 보호하자는 거니까 B가 왜 돈을 냈어요? 광고를 보고요. 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승인을 해서요. 그런데 이걸 갖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보고 지금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민간 사업주체 보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니까 가장 초장 시점이 이 입주자 보직 공고 승인 신청 때죠. 그 가장 초장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 발생하면 그로부터 며칠 안에 등기를 해야 돼요. 60일 안에 등기를 해야죠. 그 기간까지 보호하자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등기도 않고 탱탱 돌고 있는 사람까지 보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 막장 시점까지, 가장 초장 시점부터 막장 시점까지 B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입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그 해설에 7번 문제 해설에 제일 아래에 있는 작은 1, 2, 3 그 세 가지를 하지 마라는 얘기죠. B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체 A는 나쁜 짓 하지 마라. 1번 해당 주택대지에 저당권, 가등기 담보물권 등 담보물권 설정. 그러니까 경매 실행을 하니까 그 경매 집어넣으면 B 집을 날리게 되죠. 2번 해당 대지에 주택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 예를 들어서 지상권, 다른 사람 C가 들어가서 지상권 쓰면 B는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죠. 그럼 B는 300km 날아다닐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 주택대지를 매매 증여로 처분하는 것, 팔아먹고 도망가는 것도 하지 마라는 겁니다. 8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네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면은 보시면 지금 뭐 해설은 좀 특별한 내용 많지 않고요. 지금 계속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일정 기간이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이죠. 90일 X 60일입니다. 동그라미 2번 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잔금 지급일을 말한다. 언제 잔금 갖고 오세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잔금을 치르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서 언제 입주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진 게 있죠. 통보한 입주 가능일 그날부터 60일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입주 가능일.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 제한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칠번 보시죠. 여기 땅, 집, 애비 장난치지 마라는 겁니다. 땅은 언제부터 있었고요? 45억 년 전부터 있었죠. 뭐 대학가 한국에서는 1910년 토지조사령 이 개나리 단조와 관련해서는 여기가 가장 초장 시점이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때가 가장 초장 시점이고 땅에다가 이 땅 담보 잡을 수 없다. 저때 등기하는 거고요. 지금 대상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주택은 언제요? 여기까지는 동산이죠.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쇠파이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법의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사용검사, 민법의 한 덩어리가 되는 게 보존등기이죠. 그래서 보존등기 때 같이 하라고요. 이 집 담보로 잡을 수 없다. 등기부에 써놔야죠. 시멘트 포대에다가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땅은 초장 시점, 그러니까 건축물도 주택도 초장 시점에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그러니까 4번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부기등기해야 된다. 첫째 줄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죠. 부기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차자 사정으로 사업주체 것도 아니면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위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이후에 등기를 다 해놨습니다. 앱이 이 땅, 이 집, 그러니까 저당권 등 잡을 수 없다. 세 가지 할 수 없다고 부기등기를 다 해놨다고요. 그런데 부기등기까지 해놨는데 그 다음에 해당 대주택, 양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줄 취소할 수 있다. 싹 X예요. 넌 등기부도 안 보냐? 그러니까 등기까지 해놨는데도 안 보고 어찌고 저찌고 뭐 P라는 사람이 A가 나한테 이 집 준다고 그랬는데요. 집장사가요.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무효이다는 겁니다. 무효이다. 등기부도 안 보냐?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9번 문제요.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들은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즉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요. 이제 법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또 뭐 상황은 좀 약간 복잡한데요. 민법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럽니다. 어느 땅이 있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 A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집 받은 B1, B2 입주 예정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업 주체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다 처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C1, C2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는 잘 몰랐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B1, B2는 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돼서 보니까 이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에 B1, B2가 집은 받았는데 여기 소유자가 C1, C2로 법의 소송으로 확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들은 나타나 있지 않았거나 그냥 뭐 그러니까 문제 없이 되는 수준이었었죠. 나중에 이들이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된 겁니다. 확정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B1 나가라고요. 주택법이잖아요. 그러니까 C1 땅 돈 주고 사라고요. 또 돈 주고 살 수 있다고요. 이 땅을 매도 청구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거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고요.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그런 규정 생겼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위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매도 청구 소송에 동의한 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X요. 여기에 1000세대가 있는데 1000세대 중에서 그러니까 그 동의한 사람이 뭐 900세대 4분의 3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뭐 900명이 해석하는데 나머지 100명 거는 또 아니고, 그럼 900명이 동의했고 100명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100명 거는 아니고, 그럼 100명 거는 또 이 사람들 소유로 남아있고 일이 더 어수선해지잖아요. 전부 다에게 그러니까 효력이 그러니까 인정돼야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해설이요. 이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위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 조그만 땅을 얘기하는 거죠. 조그만 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큰 땅은 안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된다. 이 사람들은 땅 주인 됐고요. 그래서 이 땅인데 내 땅인갑다. 뭐 10년, 20년 지났는데 그 뒤에 와서 그 땅 우리가 사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2년 안에 도달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위 매도 청구에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택에 구상할 수 있다.
지금 집 장사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집 장사 보고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번 문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요. 투기과일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집값이 펄쩍펄쩍 뛸 위험이 있으니까 이 선 넘지 마라. 투기과일 지구는 곧 보겠습니다만 주택과 지위 중에서 지위를 사고 팔지 마라 라고 하는 게 투기과일 지구입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얘기하면서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얘기를 듣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얘기를 듣고 지정하는 겁니다. 10번 문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일지구 지정 해제할 때 관할 시군구와 협의한다. X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한다. 서로 얘기하면서 지정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투기과일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의 정한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일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X 안 되고요. 관청 내부의 문제이죠. 관청 내부의 문제입니다. 여기를 이쪽을 뽑아서 보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거면 시도지사, 시군구가 우리 동네 풀렸으니까 우리 동네 이제 투기 죽었으니까 좀 풀어주셔 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 지정한 거면 아래 시군구가 윗사람에게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행정청 내부의 문제이지 관청 바깥에서 이러저러한 규제 풀어달라 아무거나 막 제한할 수는 없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한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지개, 개발사업 하게 해달라고 개발구역 지정 제한, 정비사업 하게 해달라고 정비구역 지정 제한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주 내용이고 이런 투기 관련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건 아예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일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했지만 검토는 국토부 장관이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이요. 투기과일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지구에서는 지위를 돌리지 말라고요. 전매는 상속의 경우를 포함해서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투기 잡자는 거죠. 상속은 애고애고 슬픈 일이지 그건 투기가 아닌 거죠.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이요. 투기과일지구에서 주택을 임대로 선정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X요. 언제는 예외가 허용되고요. 상속과 이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그 이가 어떤 것들인지 그거는 아래 몇 번이죠? 11번 문제에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투기가 아닌 거죠. 그간 생활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판결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투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10번 문제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11번 주택법상 입주가 선된 지위나 해당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돼 있는데요. 좀 앞으로 가서 이쪽에서 보시죠. 자 보면요. 자본주의입니다. 지위, 주택 사고 팔 수 있죠. 근데 투기잡자 하면은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위주택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뭘 돌릴 수 없다고요. 지위를 돌릴 수 없다고요. 주택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주택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 집값 어느 선 넘지 마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도 규제를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공공택지와 또 하나는 적용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에는 그게 어느 경우가 어떻게 될지 32가지가 있어요. 그건 다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거기서는 모두요. 지위도 주택도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돌릴 수 없다. 수도권의 공공택지는 위에 써져 있고요. 공공택지는 위에 있고 수도권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지위, 주택을 돌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 돌린 거 발각되면 돈 주고 뺏는다. 주택 못 돌리게 부기등기 한다. 위반한 거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게 되죠. 11번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 주택에 입주한 선된 지위 및 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세대운전을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X요 2년 이상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과 2일이라고요. 동그라미 3번 입주한 선된 지주택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증여, 공유한다는 거죠. 다른 자에게 증여했다가 아줌마한테 맞아요. 아줌마한테 맞을 수 있죠. 배우자에게 증여,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부부 공유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주택 입주가 선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 X요. 무효는 엄청 센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그라미 5번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입주가 선된 지위주택을 전매 알선한 자는 1년 1천만 원이 아니라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었고요. 12번 문제요. 투기과일지구가 전매 제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에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일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자 둘 다 지정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사업주가 건설공부한 주택 입주한 선수의 지위 또는 주택으로 투기과일지구 분양가 상한제 주택공연개발지구는 이제 법 개정 걸려 있고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틀렸죠. 몇 년 이내고요. 10년 이내입니다. 법 개정으로 투기과일지구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민간택지로 이제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5년 이내가 아니라 10년 이내인 거고요. 동그라미 5번 투기과일지구 안에서 건설공부한 주택에 입주한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운전은 이전합니다. 상속은 그 자체는 아예 투기가 아닌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이전하는데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합니다. 사업주체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죠? 4번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공부된 주택에 입주한 지위에 있는 자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한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고요. 동그라미 5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일지구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의사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동그라미 1번에 이어지는 거죠.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지정하니까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지정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죠. 그 해설에 그 셋째 줄 넷째 줄에 주택법에는 4장 공동주택의 관리 규정도 있습니다만 최근 6년간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았다고요. 아예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법 7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약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담겨있는 문제는 좀 적습니다만 아무튼 기본 핵심적인 내용들은 반복해서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여기까지 주택법을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